지금 다른 초선들 중에서 당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위상이나 이런 거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 이야기 한 명이라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못하죠? 공천이 눈앞에 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네. 그걸 저는 먼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도 본인의 측근이 수사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를 얘기할 지금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측근은 저는 직전에 이낙연 전 대표의 도덕적 우위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 측근이 직전에 이낙연 전 대표 이제 당비대 납으로 네. 구속돼가지고 실형을 살고 나오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 친명 이낙연 향해 신당 초전 박살 낼 것. 네. 그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연일 이낙연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희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좀 같이 볼까요? 대체 초전 박살나니까 어디서 나온 거냐? 처음에 오영환 의원, 네, 지금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오영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일방적 단합, 친목 강요는 해선 안 됩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의원이 이 이낙연 신당 관련해서 얘기한 사쿠라 노선 그런 것 좀 지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리에 있던 김민석 의원이 나서서 신당만큼은 안 된다. 초전 박살을 내야 된다. 나갈 사람은 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의총장에서 약간 좀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라고 좀 볼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 지금 오영환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불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편하게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바로 또 정면에서 반박을 했어요. 조상호 위원님. 네. 지금 의총에서의 벌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가 이렇게 팽팽한 그런 의견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 완전히 기울어진 의견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보세요? 아니 신당을 얘기하신 분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는. 네. 그러면 신당 얘기하신 분이 우리 당 사람인가요, 이제 나갈 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심 1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하고는 같이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뚜렷이 표시하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총선이라는 거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러면 우리 당이 승리하려면 우리 당과 결을 달리하고 다른 주장을 하시는 그 당에 대해서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근데 거기서 그러면 그 신당 편을 드는 게 정상적입니까?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영환 의원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장을 앞두고 전장 뒤에서 네. 오히려 적과 합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걸 그대로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4월 10일 이뤄질 총선이라는 전장 앞에 놓고 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단합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냐를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신당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 뒤에서 총을 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그 세력과 적에게 같이 야합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게 정상적인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분의 독단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오영환 의원이 과거 이낙연 전 대표와의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민주당에 영입돼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이제 공천을 받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후원회장 역할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치는 그런 사사로운 인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대의를 가지고 자신이 어떠한 주장으로 당을 다시 혁신하고 일으키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곳이지 무슨 개인적으로 친하고 그분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렇게 편드는 게 그게 절대 정치적으로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위원님. 지금 글쎄요. 오영환 의원은 바르지 않다라고 글쎄요. 말씀하셨거든요. 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걸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의 말씀하시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총선이 어떻게 전쟁입니까? 국민을 위한 경쟁이고 대의를 위한 경쟁입니다. 본인들만 이기면 되고 본인들만 잘 되면 되는 전쟁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승리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까? 그걸 막자고 정치 개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권은 개혁의 대상이에요. 자, 더더군다나 김민석 의원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도덕적 부패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예? 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7억 수천만 원의 추징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갚지도 않고 있고요. 사실 그때도 공천을 우리 당원 당규에 의하면 줄 수 없는 건데 이해찬 전 총리의 주도로
그 밀어붙이기식 최고의 의결로 이거를 면죄부를 줘요. 그런 다음에 총선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진보 진영의 국회의원을 시켜요. 가장 도덕적 가치가 바라야 되는. 그런데 이분이 지금 6억 가량의 그 추징금도 갚고 있지 않고 그나마 일부 갚은 것도 뭐 세비나 뭐 이런 걸로 갚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의 도덕성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지금 왜 이렇게 흥분을 하죠? 흥분하는 이유가 본인이 공천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닐까요? 혁신의 대상이 될까, 개혁의 대상이 될까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그걸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저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당을 왜 한다고 할까? 이 부분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당을 하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당신 신당을 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민주당의 도덕성이에요. 네. 자, 기본적으로 당대표께서 사법 리스트가 있고 측근이 지금 1심에서 어쨌든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과거의 민주당이면 지도자면 스스로 결단해서 한 발 옆으로 비껴주시고 본인이 투쟁해서 멋있게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환호 속에 지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그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 당신이 문파라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할 때 그 패권이 있었을 때 문재인 패권이 있었을 때 그거를 가장 비판하셨던 분이에요. 그때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영환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이런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천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공천을 받고 싶으면 이 얘기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다른 초선들 중에서 당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위상이나 이런 거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 이야기 한 명이라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못하죠? 공천이 눈앞에 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걸 저는 먼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도 본인의 측근이 수사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를 얘기할 지금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측근은 저는 직전에 이낙연 전 대표의 도덕적 우위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 측근이 직전에 이낙연 전 대표 이제 당비대납으로 구속돼가지고 실형을 살고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무실장으로 본인이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도덕적 우위를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낙연 대표도 그 용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를 지속적으로 흔들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민주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 우리 당의 너무나 부끄러운 태도예요. 아, 네. 지금 굉장히, 막 팽팽합니다. 약간 움찔할 정도의 지금 느낌이에요. 네. 김민수 대변인님, 잠깐 쉬어가죠. 김민수 대변인님. 뭐 저라도 짧게 해야겠죠. 일단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도덕적 문제가 있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혁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좀 끌어다가 이야기할게요. 2012년가요. 2016년 아까 혁신위가 성공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여나 야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할 것 없이 이 성공의 바탕에 뭐가 있었냐면요. 지금 타당을 비판하는 것보다 자강론이 계속 대두됐었습니다. 그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우리 박사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만큼 여야 모두가 자기 내부를 더 돌아보면 더 강해질 것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강론이 크게 일었을 때 그때 성공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신당은 별로 바람직한 대안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지금 보이는데 지금 이낙연 신당 관련해서 의총에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크게 붙었죠. 다음 기사 볼까요? 근데 이낙연 신당 굉장히 화제는 되고 있는데 힘을 못 받고 있다. 힘 못 받는 이낙연 신당. 호남 측근의 비명계까지 선긋기.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호남 측근도 비명계도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남 측근 누구냐? 이계호 의원입니다. 이계호 의원 지금 호남 지역구죠. 뭐라고 했는지 SNS 같이 볼까요? 네. 이계호 의원 자신의 SNS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된 민주당만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신당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낙연 전 대표의 기반이 호남입니다. 근데 호남에서 이계호 의원,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캠프 때 상임 부위원장을 했었던 분인데 근데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신당은 안 된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어요. 아까 비명계도 얘기가 나왔죠. 비명계도 뭔가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께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데 숨고르기 없이 갑자기 링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100m를 질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대표님께서 최근에 뭐 한 2, 3주? 2, 3주 보여준 게 내가 이미 숨고르기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숨고르기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거든요. 이게 새해 초 신당 창당 선언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깜짝 표가. 놀랐는데 기호 3번 받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쉬울까 싶은데요. 결국은 반 이재명이라는 기치만으로는 일당은 어림도 없죠. 그럼 따라 나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현재로선 그렇죠. 그 원칙과 상식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랑은 무관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왜 저렇게 서두르시지? 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한 게 마음 같아선 제1당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원칙과 상식도 우리는 좀 다른 노선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호남의 기반을 좀 측근으로 볼 수 있는 이계호 의원도 아니다. 신당은 아니고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김상일 위원님,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사실 그렇게 썩 탄탄하게 갈 수는 없겠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가 부름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깃발이 되면 힘을 받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 깃발이 되겠다고 말씀을 그쵸.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을 받기가 어렵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 신당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안에서 최대한 그 본인의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네. 희생당해서 나가시면 아마 힘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것이 아니라 네. 내가 오르니까 나를 따라라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힘을 받기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원칙과 상식에서도 이상민 의원님이나 네. 이낙연 전 대표께서 하시는 지금 저기는 방향은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과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네. 원칙과 상식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갖게 해요.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께서 신당을 주창을 하시면서 네. 경쟁하겠다 하니까 좀 전에도 이렇게 작은 소리로 옆에서 말씀하셨지만 신당 하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좀 반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하는 원칙과 상식은 지금 신당을 하는 것도 물론 시나리오에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당 내에서 끝까지 대의를 위해서 투쟁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방식이 뭔지는 최종적으로 생각한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국민에게 가장 큰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공동 불출마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그러면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지만 그 진정성이 가장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짧게 요것만 추가로 여쭤보면 그럼 만약에 12월까지 답을 달라라고 어제 원칙과 상식은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근데 12월까지 답이 안 올 경우에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이낙연 신당이 같이 합류하는 거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건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신당을 하려면은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대의와 가치가 서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쓰려면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도 서사를 얘기했지만 서사가 필요해요. 네. 뭘 했는지 본인들이 얼마나 투쟁을 했고 그 투쟁 속에서 네. 얼마나 자기 희생이 존재했는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어줘야 돼요. 그냥 네.
지금 나한테 이게 내 얘기가 안 들리고 내 말이 인정이 안 받아지고 내가 권력을 갖지 못하겠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깃발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이 안에서 최대한의 투쟁, 바른 길을 위한 투쟁을 노선 투쟁을 하다가 뭐 정 안 돼가지고 이게 네. 안 되면은 심지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당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게 틀렸다는 걸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당내에서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 뭐 죽어서 살아남겠다. 이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당 합류보다는 오히려 불출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신 듯한 그런 말씀이셨어요. 네. 지금 이낙연 신당이 지금 울퉁불퉁 자갈밭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관련해서 만약에 이낙연 신당이 출범을 한다고 하면 얼마큼 지지하실 겁니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네. 보면 민주당 39.8, 국민의힘 33.2, 그리고 이낙연 신당 7.9%입니다. 일단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이 앞섰는데 이낙연 신당이 7.9%를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 7.9%가 10%가 안 되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지지하는 사람들의 구성입니다.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 여기를 좀 볼까요? 7.9%를 구성하는 거를 좀 낱낱이 좀 뜯어보니까 무당층이 17.9고요. 정의당이 10.8, 국민의힘이 7.4, 민주당이 4.8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현재 민주당 소속이죠. 여기서 나올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지지는 민주당에서 온 사람들의 지지는 4.8이더라. 네. 근데 요거는 사실 박준호 위원님, 요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선 좀 아플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자기가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주당과는 차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무당층 정의당을 지지하는 그 층에서 이제 신당 지지율이 높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제3지대로서로 충분히 각인받고 있다. 그리고 또 뭐 민주당 그 지지층에서 저렇게 이제 지지율이 이제 낮게 보이는 것은 일단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도 그 물이 제대로 끓지 않은 상황이고 김만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칙과 상식에 이제 그 참여하고 있는 이제 그 두 분의 그 의원님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 이낙연 신당에 대한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